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간고, 후문고 기출 분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고사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중간고부터 시작하시죠. 네네. 일단 중상고를 작년 기출을 단원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복소수와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다항식, 항등식 부분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이 다항식과 항등식으로 총 9개 문항에서 이제 연결되어서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난이도 분석을 하셨잖아요. 네네. 난이도 분석했는데 보면 16단계까지 나누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중상고 9.7이 나오는데 상당히 높은데 이건 강남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강남에서 거의 최고 정도의 점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특히 난이도별 분석을 보면은 하 난이도가 2문제, 중하 문제가 6문제, 중상 문제가 5개, 상 문제가 5개인데 보통은 하랑 중하 문제의 비율이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아예 난이도가 낮은 하 문제들은 2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의 공부가 만약에 잘 안 되어 있으면은 거의 점수를 기본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문제는 첫 바닥에서 그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 문제는 또 보통은 2-3문제 선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중상고 작년 기출 같은 경우에는 5문제까지 출제가 되어서 이제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난이도 총점 평균을 내볼 때 제일 어렵게 다가오는 게 개념의 연계성이라든지 네. 계산의 난이도나 추론, 네. 그 다음에 아이디어 문제 뭐 이렇게 했는데 중간고는 골고루 다 높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보면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여기 중간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해서 이런 출제 의도를 가지고 낼까요? 제가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보통의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로는 이 학생들을 변별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특징들을 보면은 특수한 테크닉이나 식을 정말 월등히 잘 다뤄야 되는, 그리고 처음에 방향이 어긋나면은 맞출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중상고 원래 서울대 의대 4명 가고 의대도 상당히 많이 가니까 네. 그런 모집단에 기초해서 문제가 설계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대표적인 문항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제가 대표 문항을 크게 3개 카테고리로 이제 잡았는데요. 7번과 8번, 이제 10번 문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보통 학교에서는 첫 바닥이나 두 번째 바닥 초반부에 이거는 꼭 맞춰야 되는 하나 중하 난이도의 문제로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유형은. 그런데 이 문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5차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8번, 10번 같은 경우도 3차의 계산을 요구하도록 절차 난이도를 상당히 높여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는 금방 이렇게 풀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얘들을 차수를 높이고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다 보니까 보통은 학생들이 일일이 나누어 보거나 계산을 해서 대입해서 구하는 방법들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풀 때 이미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고 뒤에 문제들에서 풀 시간 그리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다루어야 되고, 제가 그래서 키워드로 고차식의 계산을 선정했어요. 즉 계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식을 다루는 방법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 문항 두 번째 그룹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대표 문항 두 번째 문제로는 11번과 14번, 19번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 문제들은 이제 이 중간고사의 주된 시험 범위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예요. 그래서 방정식과 함수를 연결할 수 있는, 함수는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이 그래프로도 시각화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관점, 그리고 식을 분석할 수 있는 관점 두 가지를 융합해서 쓸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11번, 14번, 19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 문제들을 식 위주로만 쭉 분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풀면은 잘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문제의 상황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한 다음에 그 그림을 보고 내가 어떻게 대수적 계산을 필요한 거를 이어나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하려고 하고, 이것은 현재 수능의 트렌드랑도 아주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래프의 시각화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한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11번과 14번, 19번 모두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경우를 분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그림을 그려놓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경우를 빠뜨리거나 발견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각화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대표적인 문항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는데 네. 선생님이 대수적 분석 테크닉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말인가요? 네, 12번과 15번은 이제 2차 방정식 그리고 항등식의 분석 문제에 대한 문제인데 보통 학교에서도 항상 출제가 되는 유형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12번의 나 조건이라든지 15번의 나 조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런 조건들로 출제를 하지 않거든요. 이런 문항들은 어떻게 보면 조건들은 경시나 올림피아드 스타일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 대수적 분석 테크닉을 더욱 강조한 이유는 중상고 기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이런 내신 대수적 테크닉을 가르쳐 주는 거에 더해가지고 약간 이런 수준까지도 알고 있어야 이제 얘 문제들을 좀 효율적으로 시간에 내에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갖추어질 것 같아서 특이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보면은 1, 2등급을 가르는 그런 문제로 보면 되겠네요. 네. 예,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 대비법. 네. 그래가지고 한 간단하게 네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타입을 바탕으로 추천 대비법을 좀 4가지 정도 요약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다항식에 계산이 아주 능숙해야 돼요. 실수에서는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다양한 다항식의 계산 테크닉을 익힐 수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하고 이 테크닉의 수준이 경시나 올림피아드 수준에 있는 문제들까지도 일부 좀 끌어와서 쓸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시각화해서 푸는 그림을 계속 그리고 상황을 분석하고 식을 만들고 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 분류해서 넣지는 않았는데요. 도형을 연계한 최대 최소 문제가 주된 테마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지에서 이제 가장 높은 난이도 점수를 받은 문제가 두 문제가 모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이고 도형이나 그래프를 연결시킨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변수를 설정해서 이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까 두 번째 타입에서 말씀드린 11번, 14번, 19번 같은 경우에는 경우를 한정해서 각 경우를 따져서 최종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기 때문에 꼼꼼함이 갖추어져야 되고 케이스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각 케이스를 사실은 연결된 것인데 그 각 케이스 안에서 같은 논리를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케이스 했던 논리를 두 번째 다시 생각해서 또 적용하고 이런 과정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했던 거를 똑같이 두 번째 상황 바뀐 것만 인식해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스피드를 길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추천 공부 라인업이 있는데 네. 일단 그 네 가지를 보면 스마트한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이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초개인화 맞춤식으로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 중단은 여기까지 하죠. 네, 네.